가장 커다란 공사 두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플랫폼 시티하고 그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앞으로 용인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용인이 거꾸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성남을 넘어서 수원을 넘어서 대도시로 갈 수 있는지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용인 도시공사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인데 일부 정치인들이 우려하듯이 플랫폼 시티가 지금 보면 경기주택공사가 95%고 용인 도시공사가 5%라서 모든 수익이나 개발 방식을 경기주택공사가 독점하는 거 아니냐, 경기도에서 주도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 클러스도 마찬가지고 정부 주도형으로 가다 보면 사실 용인 주민들이 용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후에 지금 개발이 되는 만큼 플랫폼 시티나 SK 반도체가 그 판교를 넘어서는 그런 획기적인 좀 개발 방식을 가지고 용인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만약에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용인 도시공사 역할을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플랫폼 시티의 그 이익금 관련돼서 뭐 좀 본질과 다른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뭐 사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고 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에서 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 이익이 지역 내에 어떻게 제출될 것이냐 하는 거에 관한 문제는 이미 그 아마 시에서도 그 해당 해명 그 자료가 좀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GH가 아마 그 제안을 할 때도 개발 이익에 이제 그 지역 내 재투자 등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약속은 이미 이제 공식 문서로 했던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GH도 공공기관이고 또 정부가 그 국토부의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니까 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그 이익 논란 가장 불덩이 됐던 거긴 합니다만 이익 논란에 대해서 6월까지는 그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짓겠다는 계획을 그 국토부 업무 계획 발표 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그 제가 또 확인한 바로는 적정 이익의 범위를 10% 이내로 제한을 해서 그를 초과하는 이익은 그 공공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공공 회수는 플랫폼 시티의 경우에는 그 10%까지도 다 용인으로 투자될 경우는 조금 더 뭐 상황에 따라 볼 필요는 있지만 최소한도 초과 이익의 대부분은 용인 지역 내에 재투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역 내 재투자의 개념보다는 지역의 향후에 미치는 지역 경제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고용과 또 그 지방 세수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활용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뭐 개발 이익에 관한 논란보다는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그 입주를 하고 가동을 해서 그 지역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오히려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말씀 주신 좀 더 저희가 해야 되는 노력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시공사가 사실은 그 용인시에서 지금 현재 뭐 주로 그 시설 관리하는 부분 중에 아까 그 말씀하셨던 미래성장 동력 발굴 그 신규 사업이 사실은 제일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원래 뭐 SPC를 갖다 결성하고 하겠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앞으로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 내년 내에 그 도시공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전문 인력이라든가 많은 그 인프라가 막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 관련 직원 재산을 갖다 등록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뭐 직원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지 좀 해주면 이게 굉장히 용인시 같은 데도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해당 그 담당 그 부동산 관련된 먼저 저희 공사의 도시사업본부의 그 심사과 관련된 직원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그분에 대한 등록을 통해서 뭐 등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이런 부정적인 행위를 막는 막 그런 그 경계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거는 반드시 지켜나가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청도 자동적으로 예, 그래 당연합니다. 저는 또 저희 경영층은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재산 신고 등록 요 절차를 연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그 재산 그 등록 후 공개 대상이 돼서 해보니까 이거 제가 그 한 것도 걸치지 않은 것처럼 다 노출이 되고 있어서 약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신규 사업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물론 내년까지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순수 매출 비중을 보면 그 자체 사업에서 이제 저희가 스스로 사업을 찾아서 진행한 거에 대한 비중이 매출 비중이 10% 안팎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또 그동안 진행됐던 개발 사업들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그게 거의 뭐 10%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갈 정도로 좀 자체 매출액의 자생률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출액에서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해서 연간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고요. 그 차원에서 그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 등등에 대한 그 계획을 준비해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동주택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이 그 투자로부터 회수까지의 기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랫폼 PT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적정 후보지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거는 그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2020년도 10월달에 취임을 하고 11월달에 바로 제 직속으로 이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TF를 제가 직접 제 관할로 만들어서 같이 작업을 작년 1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상당한 수준의 이제 내부적인 타당성 검토를 이미 진행을 했고 그중에 1순위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 이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로 검토가 돼서 지금 시기가 이제 선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 요소가 있어 좀 시기를 좀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적정한 시기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증자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2,500억 정도 이제 자본율을 증자하신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용인 특례시 이제 용인 도시공사의 자본율은 자본액은 얼마 정도가 좀 적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요. 일단 자본금은 사실 적정 자본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의 이제 도시공사 지방 기초단체 지방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전액 투자하는 구조의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본금 구조상 또 지방 계경상 또 그 정도의 자본금을 갖추는 회사는 없는데요. 그런데 참고로 이제 우리 용인 도시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2,500억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실제 자본금 규모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성택 도시공사는 한 3,890억이 현재 자본금이고요. 고양이 2,196억, 또 우리보다 규모가 한참 작은 도시인 안산도 2,000억이 좀 넘고, 과천은 한 1,900억 정도 되고요. 하남도 한 1,8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우 낮은 수준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데, 이 자본금 규모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 PT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나면 사실 자본금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신규 사업에서
공동주택 사업 정도는 그 민간과 SPC를 구성하지 않고 직접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실제 투자된 자본금 최소한 3천억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조차도 그 수권자본금 2,500억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SPC에 대한 그 저희들 그 투자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라도 수권자본금까지라도 증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죠. 그리고 뭐 사업에서 이제 자본금이 차지하는 자본금에 관한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니까 제도적으로 이 글로벌 스탠다드 회계 기준이 이렇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서 뭐 예컨대 이제 그 공원 통해 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저희들 먼저 교부금이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보상하는 데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들한테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대행 사업을 위해서 이제 공사에 집행될 비용이 저희한테 먼저 오거든요.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이게 부채가 됩니다. 다른 데 절대 쓰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그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의 범위는 자본금 대비 200%입니다. 근데 이미 교부금으로 그 부채 비율을 다 채웠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그게 그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래서 여기 취임하자마자 행안부도 쫓아가고 하면서 이 부채로 인정되는 부분을 좀 제외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니긴 했는데요. 이건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길 수는 없다. 이게 기준이고 지켜야 한다는 거를 강하게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플랫폼 시트는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부채 비율 200%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230%까지만 인정을 해주마. 라는 게 이제 작년에 내놓은 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죠. 사장님 지금 용인도시공사하고 평원에서 장류하고 예? 평원에서 있는 장류 예.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1월 3일 날 계약이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재계약이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는데 네네. 이 평원의 숲의 장례식장은 이 주민지원 사업 지원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마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몇 차례 걸쳐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취임하고 나서 그게 뭐 그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협약 내용을 좀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용인시 그 장사 조례 이제 평소 운영 관련된 조례에 불구하고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또 그쪽 지역 이 수익금의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례식장도 사실은 시의 재산이고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개념인데 임차인이 임의로 또다시 재임차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수용이 되면 계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진행되지 그런 저희들 최소한의 조례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 계약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첫 번째 그리고 용인시와 도시공사에 계약을 했죠. 예. 근데 도시공사가 장려라고 계약이 재하청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그런 재하청 개념은 아닙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기설물 관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협약을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는 사항이고, 이거는 재하청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중에 일부 수익을 가져간다면 재하청 개념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련돼서는 별도의 수익을 가지고 오는 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평수 전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그 중에 일부는 시의 의뢰를 받아 계약을 대신하도록 하는 사항이지 재하청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장류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연간 세를 내고 있죠? 그 부분은 시로 들어가는 창구만 흘러가는 통로에 있을 뿐이지 저희한테 수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용인시하고 도시공사가 계약을 했는데 네네. 또 장류하고는 도시공사의 계약이 재하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걸 저희하고는
이 시설 관리 전체에 대한 협약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그 장유라고 관계는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뭐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사항을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하청 개념하고는 좀 달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법에 의해서 된 겁니까? 예? 어떠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용인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 조례? 상위법이 있는데도? 예? 상위법이 재하청 못하게 되는데도? 이게 재하청이 아니라니까요. 재하청이 아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의 구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어차피 민간이 그 주민 지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례식장이 그 주민 지원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런 부분을 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적정하게 주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진하겠다. 이게 조례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거꾸로 오히려 당초 취지 정의에 관한 문제로 보시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그 계약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 법적 조항이나 첫 번째, 그다음에 계약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미리 예단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또 그 서로 간에 그 최종 계약 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세 가지 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계약을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협약을 맺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약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 협약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뭐 심지어 명도를 통해서 해당 시설을 저희가 직접 직접 운영하거나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인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ESG 경영한다는 건 너무 시류에 편성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우려가 좀 되는데요. 용인도시공사에서 ESG 경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ESG 경영이 거의 요즘 시대적 담론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또 기업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현실적으로는 ESG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경영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어서 일부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뭐 나쁜 거에만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과제를 그럼 어떻게 ESG의 담론 구조에 맞춰서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고 또 어떤 과제를 설정해서 진행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관심사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도 아마 자료를 공유해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제 각 환경과 또 이제 사회적 책임 또 지배구조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하고 연관된 과제를 한 51개 과제를 현재 설정을 하고 있고 그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서 각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아주 대단한 걸 가지고 과제를 설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는 뭐 또 플러깅 정화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의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수치로 다 계량화해서 추진한다든지 또는 뭐 어무환경 관련돼서 현재 폐기물 아이스팩 같은 거를 재활용 방향제로 제작하는 거를 직접 저희 직원들이 제작해서 저희 각 사무실에 배포하기도 했고요. 이런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설정을 해서 그래서 그 사회적 담론에 부응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해당 실행 과제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면 과제별 추진 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언론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미래성장 동력 발굴 중에서요.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동리 유지에서 3개 사업이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종합복지회관, 동백종합복지회관, 동부여성복지회관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사업비가 고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 중 100억 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에 관한 차이가 좀 있어서 기에서 이제 책정된 사업비를 저희가 이거는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그 이제 복지관의 규모에 따른 사업비의 차이는 이제 여기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규모에 관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면 그 현재까지 되어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한 내역은 이건 별도로 좀 기공을 해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역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